여러분,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. 그런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 단서가 뭐냐? 이거예요. 임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여러분 73.3%예요. 엄청나죠? 엄청납니다. 주 52시간제가 여러분 뭡니까?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. 이게 주 52시간제의 핵심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저녁 있는 삶을 만들죠. 73.3%는 돈이 없어서 말입니다. 이게 저녁 있는 삶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 보세요. 얼마나 많이 주는지 말입니다. 증가했다는 사람은 1.7%밖에 안 돼요. 영향이 없다 하는 사람은 25%고요. 그러면 말입니다. 여러분 주 52시간제는 이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1.7%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. 1.7%를 위한. 사실 맞죠. 사실 맞죠. 1.7%가 누굽니까? 대기업 근로자들, 공기업 근로자들, 공무원들 여기 아닙니까?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? 나머지 중견기업부터 시작을 해서요. 물론 대기업도 일부는 그게 포함이 될 텐데요. 중소기업은요 여러분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말입니다. 아무래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요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임금이 무려 말입니다. 25%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25%. 여러분 임금이 25%가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월 받는 월급 이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가계의 어떤 계획도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가계의 계획들이 만들어져요. 가계의 계획들이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25%가 줄어요. 그럼 가계 어떻게 될까요? 파산납니다. 파산납니다.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장들은 뭐예요? 여러분 주 52시간제 사장님한테다가 일 좀 더하게 해주세요. 일 좀. 사장님은 아이고 안 되네 이 사람아. 내가 감옥 갈 일 있는가?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사장 입장에서도 못합니다. 하고 싶죠.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있는 사람을 더 활용해서 제품을 더 생산하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. 그런데 이게 안 돼. 법적으로 안 돼. 일률적으로 강력하게 정부가 빵 하고 때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결국 말입니다.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이 25% 줄은 사람들은요. 알바할 수밖에 없어요. 저녁에.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도 일하는 삶이 된 거예요. 택배를 하든지 배달을 하든지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갑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근로자들 진짜 많은 근로자들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? 안 그래도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고 일해요.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더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. 국민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주 52시간제가 이게 결국 말입니다. 국민들에게 더 편하게 해주겠다. 월아베를 이게 균형시켜 주겠다 하는 게 이야기지만 결국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나서 월아베 3과 1의 균형이 더 나빠졌다 하는 사람이 55%나 되고요. 변화가 없다가 32%고요. 13%만 좋아진 거예요. 13%만. 13% 좋아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? 공기업이고 이게 대기업이고 공무원이죠.
그러니 여러분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는 이런 정책을 진짜 왜 실행하는지 모르겠어요.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 여러분 느끼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이야기해서 사람이 먼저다.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. 개뿔이 사람 먼저입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였습니다. 네, 절대로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. 사람이 먼저였다면 주 52시간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? 안 들어줬잖아요. 사람이 먼저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. 그러니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 진짜 어렵다는 게 이 상황이에요.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요. 저녁 있는 삶은 내가 만들 테니까 내가 제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마세요.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을 자영업자나 소기업 중기업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분명히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. 그런 전략이야말로 오히려 말입니다. 워라밸을 더 높이고요. 저녁 있는 삶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. 벌지 못하는데 저녁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? 벌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참 답답한 현실에 가슴만 더 우울해지네요.